안녕하세요. 오늘은 3년 전 360달러와 2025년 11월 25일 현재 프리마켓 기준으로 360달러가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를 한번 말씀드리면서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어떤 매수 전략과 투자 전략을 펼쳐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년 10월 11일로 한번 가볼게요. 그 당시 테슬라의 주가는 281달러를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이후에 300달러를 생각보다 쉽게 돌파를 했었거든요. 그것이 불과 10거래일, 그러니까 2주 만에 일어났던 주가의 상승이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300달러가 넘어가니까 그 당시에 300달러를 넘어간 것은 거의 최초였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위에 아무것도 없었던, 매물대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던 거의 무주공산의 300달러였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300달러 이후로 400달러를 돌파하는데 걸린 시간 역시도 거의 10거래일, 제 기억에는 거의 12거래일 만에 400달러를 돌파를 하게 됩니다. 자, 그 이후로 414달러까지 갔다가 이제 그 뒤로는 이제 주가가 내려가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분위기를 이끌어 갔었던 가장 큰 촉매제는 바로 테슬라의 전년 동기 대비 그리고 직전 분기 대비 자동차의 인도량이었습니다. 지금은 10%만 상승을 해도 시장은 환호를 하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전년 동기 대비 했었을 때는 적게는 50%, 많게는 2배가 넘어가는 인도량의 상승. 직전 분기가 설령 4, 4분기라고 하더라도 가장 성수기죠. 하지만 그 다음 1분기가 가장 피크였던 4, 4분기보다도 더 인도량이 높을 정도로 매 분기마다 놀라울 정도의 인도량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물론 EPS의 상승도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EPS의 상승으로 PER이 아무리 수백 배가 되더라도 PER의 그 하락도 EPS의 상승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내려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 숫자의 착시 현상까지 나오면서 이 모든 것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주가가 정말 삽시간에 281달러에서 414달러까지 올라갔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너무 많이 올랐다. 그리고 이제 로보택시 사업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 FSD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드물게나마 옵티머스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서 테슬라의 미래 사업에 대한 프리미엄도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긴 있었는데, 이 사업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실체가 있고 의미 있는 실적으로 당분간 조만간에 그것이 숫자로 나오기는 어렵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었고, 그리고 테슬라 본사에서도 이것이 시간이 걸린다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어느 정도의 거품이 해소가 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자, 414달러를 찍고 난 뒤에 360달러가 다시 오는데도 3달, 4달이 걸리지 않았어요. 거의 한 달 만에 360달러를 다시 찍게 됩니다. 그러니까 산으로 치면 엄청나게 거대한 414달러의 산이 하나 있고 양쪽에 360달러대의 조그마한 산이 이렇게 그래프상으로 보면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때는 지금과 비교를 했었을 때 실적이 이제는 올라는 가겠지만은 그 올라가는 상승폭이 이전만 같지는 못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 가장 결정적이게 금리 인상이 앞으로 계속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기 시작을 하는, 그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그 초입에 있었던 2021년 하반기였거든요. 자, 그 부분에 대한 우려까지도 이제 선반영이 되면서 테슬라 주가는 300달러도 여지없이 무너지면서, 그러니까 워낙 281달러에서 414달러까지 가파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그 가파르게 올라간 만큼의 속도대로 그대로 다시 하락을 하게 되었었고, 저항을 하는 매물대조차도 없다 보니까 지금 그것이 또 선물인가요? 300달러에서 400달러까지 매물이 그렇게 많이 없는 이유이기도 한 것이죠. 그 당시에 정말 아주 단기간에 281달러에서 400달러, 또 400달러에서 다시 200달러 후반대까지 내려왔었던, 그것이 불과 2달, 석 달 만에 이루어졌었던 테슬라 주가였거든요. 자, 근데 그때 하락은 테슬라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는 옛날보다는 그렇게 높진 않은 것이라는 부분, 그리고 금리 인상이
큰 발목을 잡게 되었던 원인이었죠. 자, 그러면 3년 후인 2024년 11월 25일로 한번 가볼게요. 자, 그때와 지금은 천지개벽했다고 할 정도로 테슬라가 장족의 발전을 거두었습니다. 똑같은 360달러라고 하지만은 지금 360달러가 가지고 있는 그 퀄리티와 3년 전에 360달러의 퀄리티하고는 사실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테슬라는 큰 성장을 거두어 왔었고, 지금도 그 성장의 속도는 3년 전에 360달러를 할 때 테슬라 속도와는 비교가 안 되게 빨라졌습니다. 모든 미래 사업의 프리미엄들이 이제 미미하게 실적으로 찍히는 경우도 있지만 에너지 사업, 그 당시에 3년 전에 에너지 사업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지만 매출이 거의 제로였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거의 15%를 차지할 정도의 매출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에너지 사업이고, 기가 상해 메가팩 공장 역시도 내년도 착공을 기다리고 있을 정도로 비교가 안 되는 에너지 사업의 발전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로보택시 사업, 그리고 옵티머스가 제너레이션 3까지 나오면서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테슬라의 발전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그때와 비교를 했었을 때 완전 정반대 현상이죠. 이제는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초입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는 더 오히려 높아지는, 그 당시는 실적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피크를 찍고 이제 조금은 하향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실적에 대한 하향이 이제는 있고 본격적으로 테슬라의 실적의 턴어라운드가 있는 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똑같은 360달러지만 상황이 완전히 반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그때는 트럼프의 수혜주로서의 어떤 4년 동안 어느 정도 테슬라 미래 사업이 보장이 되는 듯한 그런 초특급 대형 호재는 또 없는 상황에서의 3년 전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트럼프라는 엄청난 뒷배를 가지고 테슬라의 미래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과연 테슬라의 360달러는 PER 기준을 봤었을 때 고평가였는데, 실제로 지금 테슬라가 고평가라고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PER을 나름 추정을 하고, 그리고 조금 보수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투자자이긴 합니다만은, PER이라는 것이 현재 EPS와 미래의 합리적인 프리미엄을 이제 합친 것이 PER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미래 사업에 대한 프리미엄의 이 적정함, 그리고 이 합리적인 수준이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이제는 가늠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일어나고 있는 테슬라의 모든 주위의 환경들은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못하는 환경이다 보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이 일들이 테슬라에게는 엄청난 호재가 될 것이 분명해 보이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의 호재이고 이것이 어느 정도 주가의 프리미엄으로 잡히는 것이 합당한지를 알아가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시간이 지나서 이와 유사한 형태의 케이스가 또다시 나타난다면 뭐 비교 대상이 된다든지 스터디를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든지, 아니면 과거에 이런 사례가 있었으면 또 지금이 적정한지 고평가인지 오히려 저평가인지를 판단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투자를 해나가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조금 앞으로 어떻게 투자를 해나가야 될지 좀 까마득하고 좀 막막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 3년 전에 360달러를 반추해 보니까, 지금 테슬라의 360달러가 생각보다 말도 안 되게 거품이 껴있는, 정말 이제는 또다시 반토막을 우리가 만날지도 모를 만큼의 너무나 높게 평가되어 있는 고평가 영역의 360달러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360달러에서 주구장창 계속 올라가기만 할 것이냐, 저는 반드시 조정은 올 것이라고 보는데, 이 조정이 지금 폭주기관차와 같이 올라가는 주가 상황에서 관성의 법칙도 있는 것이어서, 이것이 갑자기 정말 300km를 달리고 있는 폭주기관차가 그냥 제로로 0km로 수렴해서 갑자기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무리 봐도 여전히 악재가 될 만한 뉴스들이 나오기가 조금 힘들고, 실제로 그런 악재들도
지금 발견이 되지 않는 것 같기는 합니다. 자, 계속 FSD 13 버전에 대한 이야기부터 미국에서도 10월 달에 5%의 자동차 판매량의 증가가 있다는 이야기에 유럽까지 지금 테슬라의 전기차가 6.7%인가요? 상승을 10월 달에 만들어냈다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도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지금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금리 인하와 테슬라가 트럼프의 뒷배를 가지고 펼쳐나갈 테슬라의 미래 사업과 플러스에서 가장 우리가 걱정을 하고 우려를 하고 있는 이 실적이 줘야 되는데 하는 그것이 지금 현재 인도량만 놓고 봤었을 때는 우려보다는 오히려 또 기대감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 $360도 충분히 우리가 모아갈 수 있는데 하는 생각이 드는데 또 워낙 오랜 기간 동안 $100대를 머물고 있는 주가를 생각하다 보니까 또 고민이 생기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미래를 놓고 본다면은 저는 그리고 $360라는 기준을 3년 전과 비교해서 본다면은 충분히 지금도 조정을 받을 각오를 하고 모아가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300를 찍고 $400를 올라간 뒤에 다시 $300대로 내려왔었던 3년 전에 그것이 너무나 가파랐고 그리고 그 거래량도 워낙 적다 보니까 지금 $360만 넘어가면은 그 뒤가 정말 이제 없다고들 말씀도 많이 하시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저희가 지난주에 $307를 기록했었던 금요일이었습니다. 지지난주에 $307. 근데 지난주에 16%가 올라갔어요. 자, 그러면 이번 주도 16%가 올라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정고점에 다다르게 됩니다. $414가 넘어가는 그런 주가를 우리가 16%의 상승만 있으면 보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주에 16%가, 지난주에 16%가 올랐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번 주에 16%가 또 지금의 상승 분위기 계속 나오고 있는 호재거리로 봤을 때는 나오지 말라는 법이 또 없을 것 같기는 하네요. 그래서 저도 모아가는 투자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평단가를 높이는 프로젝트도 하고 있죠. 그리고 매주 한 주씩 100주 동안 모아가는 프로젝트도 저희 나름은 또 목표를 세워가지고 하고 있는데 아마 이번 주도 $360가 됐건, $370가 됐건, 한 주를 모아가는 투자를 해 나가 보려고 합니다. 두려움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게 지금 너무 많이 오른 것 같다는 생각을 저도 이제 한 인간으로서 하게 되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이것을 과감하게 좀 뿌리치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한 주 한 주 모아가는 투자를 해 보려고 합니다. 3년 전에 $360와 현재 2024년 11월 25일 기준의 $360는 완전히 다르다. 지금의 $360의 퀄리티가 훨씬 높고 지금의 퀄리티가 앞으로의 장기 우상향을 그려줄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2024년 11월에 $360라는 생각을 하면서 비싸다는 생각을 버리고 한 주 한 주 모아가는 투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투자에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